네, 달변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사법시험 공부법이라는 영상과 관련돼서 콩나물 기르기라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읽는다, 이제 회독공부법이라고 하잖아요. 회독공부법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회독공부법이 어려운 이유, 회독공부의 마음가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회독공부?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막 중간고사 이런 뭔가를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울 때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셨던 거예요? 쓰면서 외우는. 사실 제가 그 공부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칠 때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양을 아주 열심히 달달달 외우는 게 가능한 그런 시험은 사실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공부량이 워낙 많아서 이걸 언제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부터 논까지 연결되는 길 사이에 수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수로. 이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을 팔 때 만약에 파는 깊이를 아주 얕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얇게. 그러면 힘은 덜 들겠죠. 속도는 더 빠르게 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거의 금을 긋듯이 쓱 밀고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근데 그만큼 땅은 깊고 넓게 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빠르게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파여지는 깊이는 깊어지지 않고 폭도 넓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해독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정도로 깊게, 완벽할 정도로 넓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깊이와 넓이를 가져가면서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하가 걸리고 힘들 겁니다. 그 오리걸음 있잖아요. 오리걸음을 해가지고 5m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100m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하가 걸린 상태로 계속 이걸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얇게, 거의 금을 긋는 식으로 해서는 물이 의미 있게 흐를 만한 그 깊이와 폭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해독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게 너무 힘들다. 당연하죠.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벽에서 밧줄에 의지하듯이 봐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서 책이 읽어질 수 있는 상태, 책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한 두세 차례 전체적으로 가볍게 통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인 숲은 이렇게 생겼고 어디에 이런 나무들이 있구나, 여러 차례 가볍게 읽으면서 산책하듯이 하면서 아는 정도까지에는 이르러야 돼요. 숲에 가서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뭐지, 이 나무를 막 검색해서 연구해 본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 숲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파악도 못하고 거의 이제 미로같이 갇혀가지고 다 잃어버릴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 내지는 통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 책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정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독하는 과정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제대로 머릿속에 새기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새긴다는 것이 곧 수로, 땅을 판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머릿속에 수로를 파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대로 흐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폭, 어느 정도 깊이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m의 폭과 1m의 깊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50cm의 폭,
깊이는 한 30cm 이렇게 해서 쭉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좌우로 10cm, 깊이로는 5cm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넓이와 깊이를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주 좁고 아주 얕게만 파면 한번 읽는 거는 아주 빠르고 쉽게 읽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깊이와 넓이까지 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독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내 머릿속에 수로를 낸다, 물기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으로 책을 봐야 될지, 어느 정도로 머릿속에 이걸 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서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해독 공부가 왜 어렵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가 계속 걸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감과 싸워서 이기는 것 좀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그 N회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부분이 까먹을까봐. 예를 들어서 열흘 가는 거라면 하루 공부하고 이틀째 갔을 때 다시 또 처음부터 복습하면서 다시 이틀째 가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계속 누적식으로 공부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해독 공부법은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망각을 전제한 상태에서 땅을 쭉 파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다시 조금 쌓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잘 갖춰서 파놓으면 그 형태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음번에 왔을 때 더 넓고 더 깊게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저희가 목표했던 깊이와 넓이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 별 대단한 말씀이 아닌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새겨야 된다. 땅을 파듯이 머릿속에 조각을 하듯이. 그래서 어떤 외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들이 제대로 된 길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주 짧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껏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